이집트의 유물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무려 1200억 권이라는 책에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담겨져 있었고,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리거나 신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인간형 SCP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에 현실을 바꾸는 변칙성까지, 사실 이건 재단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활용이 기대되는 SCP였지만 문제는 동시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 하지만 재단이 누굽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프로 중의 프로죠. 재단은 여러 위협으로부터 4001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4001의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빌드업을 해나갑니다. 오늘은 4001의 격리 절차와 함께 재단이 1200억 권의 책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재단이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당연하게도 4001의 안전과 격리.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책의 내용을 제멋대로 바꾼다면, 가령 책이 보이는 족족 탈모가 생겼다 라고 적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 비해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재단은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플렉스, 4001 주변의 모든 땅을 사버려요. 일단 다른 사람의 사유지면 재단이 자유롭게 관리하는 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했고, 4001의 위치가 도심 주변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괜히 개발이다 뭐다 해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웃돈을 주면서까지 전부 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001로 연결되는 계단 위로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짓고 다시 그 위에 위장용으로 창고처럼 꾸며놓아요. 자, 그런데 도심 주변 땅이면 나름 비쌀 텐데 창고만 덩그러니 있으면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은 신분이 검증된 기업가 개인에게 주변 땅을 임대를 내줘가지고 괜히 주목받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다음은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고에는 항상 지키고 있는 요원들이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고요. 만약에 창고 내부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무조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닐 테니까 즉시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한 뒤 신문을 거치게 되며, 신문이 끝나면 기억을 싹 지워서 보내되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즉시 사살이 허가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벙커 내부 터널에도 아주 빠방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너지는 바닥 같은 옛날 함정부터 자동화하기와 가스변기 같은 최신 함정, 그리고 예방접종 없이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재단 특유의 함정인 인지제의 화면까지,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뚫는 게 엄두도 안 날 함정들이지만 재단이 상대하는 적들이 적들이니만큼 최후의 수단인 묘비도 항상 발동대기 중에 있어요. 여기서 묘비란 4001에 도달하기 직전에 설치된 300톤의 선철 덩어리와 소위탄인데, 만에 하나 적들이 모든 함정을 뚫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즉시 소위탄을 터뜨려 300톤 분량의 샘물로 터널을 봉인함과 동시에 터널을 적들의 묘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핵공격 발생 시 두꺼운 쇠벽을 형성해 보호해주는 것은 덤이고요. 이외에도 적들의 대규모 공격이 확인되면 방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몇몇 SCP들도 활용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등 방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방어 체계와 격리 절차를 완성시킨 재단은 이제는 4001의 책들을 관리하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4001의 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재단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모든 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건 연구를 하건 일단 내가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4001의 구조적 특이점 때문에 4001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힘들다는 점인데, 구조가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 분명 직진으로 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처음 출발한 장소에 도착하는가 하면 망원경을 사용해 앞을 봤더니 내 뒷모습이 보이는 아주 기묘한 공간이었어요. 즉 방향 감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게다가 1000km가 넘는 통로는 책장과 소파가 놓여진 똑같은 구조만 반복되다 보니 거리 감각도 소용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걸어온 것인지, 내가 4001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에서 파악이 힘들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려고도 했지만 드론은 또 어떤 방법으로도 25m 이상을 올라가질 못해요. 결국 박사들은 다소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책들이 사람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원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유명한 인물의 책을 찾아 대략적인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캠프를 설치해요. 최초의 캠프는 총 7개가 설치되었는데 캠프 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걸어다니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4001 내부에서 매연 뽑으면서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으니까 결국 친환경적인 자전거 사용이 권장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다음 캠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도록 캠프마다 신호기도 배치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 물도 먹고 장비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급품과 설비까지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책 하나 찾자고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간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4001에서는 1초에도 책이 몇 개씩 생겨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원하는 책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신 기술이 해야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빈과 몰리입니다. 박사들은 1200억 권의 책을 분류하고 위치를 기억해 원하는 책을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로봇 제작에 돌입을 해요. 근데 이게 양이 양이다 보니까 재단의 기술로도 무려 12년이 지나서야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도서 찾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먼저 몰리는 새로운 책이 나타나는 장소에서 새로운 책의 정보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주고 마비는 요원들이 요청하는 책의 위치를 최단 거리로 확인하고 시속 250km로 날아다니면서 가져다 주는데 책에 따라서는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씩 걸리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빠른 작업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렇듯 마빈과 몰리는 4001의 전용 사서로서 활동 중이며 도서 관련 업무 말고도 기원전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과 말의 백골 사체를 발견하는 소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답니다. 또 녀석들과 관련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어느 날 마빈과 몰리의 책이 4001의 책장에 생겨났다는 것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의 책이 생겨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오류의 일종이라 생각한 박사들은 잠시 둘을 4001 밖으로 내보냈고 신기하게도 24시간 후 책이 사라졌지만 다시 업무 재개를 위해 돌아오자 책이 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마빈과 몰리는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왔고 잔혹하고 무심한 이별의 시간은 끝났다 라는 문장이 책에 쓰여져 있었는데 아마도 4001이 4001 내부에서만큼은 마빈과 몰리의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것도 변칙성이라면 변칙성이겠죠. 재단은 마빈과 몰리를 4001의 명예사서이자 4001-2로 지정한답니다. 자, 이제 방어와 격리에 이어 원하는 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재단. 이제 남은 건 그렇죠. 연구와 실험이에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변칙성을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재단이 아니겠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4001을 활용한 흥미로운 실험과 4001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